저는 천문연구원의 정우섭입니다. 예, 우주과학 본부에 있고 현재 우주망원경을 개발하고 그 관련된 우주망원경 활용해서 이제 관련 과학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이제 지상망원경과 우주망원경, 그다음에 이를 활용한 이제 과학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도록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망원경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 관측 윈도우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그 100%라고 하는 게 이제 투과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불투명도가 100이면은 제가 관측할 수 없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0이면 이제 충분히 잘 관측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지상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가시광 영역이라고 하죠. 가시광 영역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약간 적외선 쪽 파장대, 그다음에 전파 영역은 제가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관측이 이제 가능한 거고, 이제 그 외의 파장대에서 이제 관측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지상망원경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주로 이제 망원경을 쏴서 이제 다른 파장대 이제 관측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 여러 파장대의 이제 에너지파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짧은 파장대이고, 이쪽은 이제 긴 파장대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그 가시광역은 이 중에서 일부 짧은 요 파장대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요. 조금 이보다 더 짧은 파장대는 그 UV, 엑스레이, 이제 감마레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보다 좀 더 장파장대는 적외선, 라디오 뭐 이런 쪽을 어,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망원경하고 이제 우주망원경,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지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망원경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망원경을 설치해서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지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관측을 하려면은 좋은 망원경 사이트에서 이제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좋은 망원경 사이트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지상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도시로 가면은 이제는 도시광의 영향을 받겠죠. 이제 그런 잡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잡광의 영향을 가능한 가장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대로 가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신 대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키아 산에 있는 산 정상에다 이렇게 망원경을 여러 대를 이제 설치해서 저희가 이제 관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사이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도가 굉장히 높은 데 있는데요. 고도가 점점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공기가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거고요. 대기 영향을 좀 더 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잡광 영향도 많이 피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비도 이제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그래서 이제 건조하고 관측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망원경들을 이제 지상에서 관측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런 망원경을 실제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우주로 이제 관측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관측적인 이제 제한점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감도로,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좋은 분해능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분해능인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분해능으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제 관측 제약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주로 망원경을 직접 쏴서 이런 큰 망원경들을 이제 운영하는 미션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상 망원경과 달리 이제 우주로 쏘는 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그 기본적 구조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는 구조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타입인데요. 첫 번째는 갈릴레오 타입이라고 부르는 리펙터, 그러니까 굴절 망원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토니안식, 그래서 반사 망원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그런 타입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 망원경은
빛을 직광해서 저반부에서 이제 직접 보기 때문에 이 망원경 앞에 있는 요 렌즈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직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굴절이든 반사든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다만 굴절 망원경은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한꺼번에 직광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긴 포컬 랭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망원경 구조가 보시는 바와 같이 1m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경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경통 때문에 굉장히 무겁겠죠. 그다음에 렌즈도 꽤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망원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사망원경은 이제 빛을 이렇게 반사경을 통해서 반사시켜서 다시 직광해서 저희가 보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빛을 이제 구겨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반사망원경을 쓸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그 망원경 주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큰 망원경이라고 하시면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대부분 다 이런 반사망원경 탑이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장점들이 이제 구조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망원경으로 가면 갈수록 다 대부분 다 이런 반사망원경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분해능, 얼마만큼 빛을 잘 분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해능은 파장에 비례하고요. 파장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가시광에서 적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해능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망원경 주경에 이제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망원경 어퍼처가, 그러니까 망원경의 그 주경 크기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분해능은 훨씬 더 이제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망원경 주경이 이제 반비례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좋은 해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해능이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면 작아진다는 얘기는 더 분해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더 잘 분해내기 위해서는 어, 훨씬 더 큰 망원경이 이제 필요한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잉이라고 해서 이제 대기 요동이죠. 대기 요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측이 시잉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망원경인데요. 그 대략 가시광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m급 1m 망원경만 되더라도 벌써 시잉, 즉 다시 말해서 그 대기 요동에 많이 좌우가 돼서 이제 분해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시잉 리미티드 관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기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타피하고자 지상에서는 AO라고 하는 그 어댑티브 옵틱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주경을 조정을 해서 대기 요동을 이제 보정해주는 그런 방식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같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기 보정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를 보시면은 상당히 해상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 대기 보정을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 훨씬 더 해상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큰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대기 요동에 의해서 분해능이 영향을 받는 반면에 우주 망원경은 이런 대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원경 구경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게 대부분 다 그 망원경의 해상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많은 망원경들이 이제 설계가 돼서 이제 지상과 그다음에 우주에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가끔 보셨을 이제 차트인데요. 그래서 지상 망원경하고 우주 망원경을 비교해 보시면은 지상 망원경은 어쨌든 그런 그 제작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면 이제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문연이 참여하고 있는 GMT, 자이언트 마젤라닉 텔레스코프하고 요거는 큰 주경을 여러 개를 붙여서 이렇게 25m 망원경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현재 농구 코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경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망원경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GMT라든가 그 다음에 TNT, 그 다음에 EELT 이런 거대 망원경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지상 망원경이라고 하시면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테지만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 망원경을 이제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외에는 이제 허블 망원경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허블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m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망원경에서는 가장 최대 구경을 가진다고 하는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도 6.5m인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이런 거대 망원경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주망원경은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대기 효과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도 측면이나 감도로 하면 더 깊게 보는 거죠. 우주를 더 깊게 관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능,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분해내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관측적인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낮이건 밤이건 이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남반구 북반구 이것도 관련 없이 그냥 어디든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아무튼 이런 6.5m 망원경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구경의 지상 망원경에 비해서는 분명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우주망원경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계를 해야지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되는데 굉장히 검증된 것을 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주에서 올라갔는데 이제 동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역시 이제 페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파장대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적외선부터 시작해서 FAR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가 적외선에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파장의 적외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찬 물체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단파장의 적외선을 본다는 의미는 좀 더 따뜻한 물체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랙바디 빈의 법칙에 따르면 파장 곱하기 온도가 3000 정도 되는 값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이퀘이션에 따라서 파장이 이제 길어진다는 얘기는 장파장 적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더 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랙바디, 그러니까 흑체 복사 곡선을 보시면은 점점 더 차가워질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장파장 쪽에서 적외선 쪽에서 장파장 쪽에서 픽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런 적외선 하늘은 얼마큼 더 어두운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지상망원경에서 나오는 그 열적인 복사량은 그러니까 지상 대기 값을 대략 1 정도로 가정한다면 망원경 자체 내에서 나오는 그 열적인 복사량은 10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실제로 적외선에서 보는 하늘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500분의 1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만 분의 1까지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저희가 하늘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장파장 쪽에서도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망원경 자체도 냉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주로 가게 되면은 지상의 30m 망원경도 우주의 2m 망원경과 해상력은 이제 비슷한 양상을 갖게 되고 그만큼 감도도 좋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해능과 이제 파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장파장으로 가면 갈수록 해상력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같은 크기의 망원경이라도 더 나쁜 해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비슷한 구경의 관측을 했을 때 장파장 적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단파장 적외선에 비해서 해상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스 천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측을 함에 있어서 감도, 그다음에 망원경 크기를 얼마큼 설계할지, 그다음에 어떤 타겟들을 관측할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주에서 전력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전지 패널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태양 쪽을 향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긴 경통을 가져서 주변에 있는 잡광을 이제 차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자체를 냉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자체적인 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쿨링을 해서 망원경 온도도 그 관측 관련 소스 정도로 이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을 위한 냉각 탱크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 제어를 위한 정밀한 자세 제어를 위한 별 센서, 그 다음에 위성에 대한 데이터 수신 뭐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한 망원경 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파장대가 점점 장파장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찬 망원경으로 이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측 시에 저희가 이거를 발사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진동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진동을 겪게 되는데 그런 진동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우주 망원경을 또 설계를 하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공 상황에서 열적인 변화도 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망원경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경 구조가 꽤 특이한데요. 이렇게 벌집 구조로 된 거는 망원경을 가능한 주경을 가볍게 설계하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강성이 있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주경을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망원경의 구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보여드리는 그 영상은 현재 아까 설명드린 우주에서 가장 큰 우주망원경, 지상에서 가장 큰 우주망원경을 할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이게 펼쳐지면서 궤도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허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에부터 570km 고도에서 이제 운용되는 지상 근지구 궤도에 있는 반면에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달보다도 훨씬 먼 150만 킬로미터에 있는 그 중력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위치인 L2 궤도로 저희가 망원경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른 영향들, 예를 들면 지구부터 오는 지구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먼 궤도까지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면은 망원경이 중간중간 이게 펼쳐지면서 실제로 이제 관측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운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건 이제 망원경 자체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관측을 위해서는 관측 기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 기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영상 관측 말 그대로 영상을 카메라처럼 영상을 이제 찍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시야 그다음에 좋은 분해능을 가진 영상 장치를 저희가 카메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분광인데요. 이제 빛을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소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광 소자를 넣고 이제 빛을 파장별로 나누어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방식이 바로 분광입니다. 그래서 분광 방식은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하나의 타겟만을 예전에는 이제 관측을 했었는데 점점 발전하게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초점면에다가 여러 개의 이런 그 분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꽂아서 다 전체의 분광을 요새 최근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이 면 전체를 이런 2D 면 전체를 다 분광을 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경우도 특별한 소자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천체 분광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상과 분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된 테크닉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전공하고 있는 적외선 쪽에서는 그 먼지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간에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이제 떠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지의 성분들은 가스하고 더스트 같은 걸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이런 먼지들은 시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론부터 1 마이크론까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먼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먼지들은
결과적으로 별 생성, 그러니까 별이 실제 나타나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허블로 저희가 그 관측되는 그 독수리 성운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영상을 창조의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둥이 많이 관측이 됩니다. 근데 허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시광대 이제 파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둥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정확하게 잘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장파장의 적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파장이라는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찬 물체를 보는 거죠. 그 찬 성분의 것들을 이제 관측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별 생성이 활발하게 발생되는 것을 이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외선은 실제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 성광 소광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적외선에서는 훨씬 더 가시광대역보다도 그 안에 있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조들을 그러니까 먼지에 쌓여 있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허브에서 관측된 비저블 쪽하고, 그러니까 가시광 쪽하고 적외선 쪽의 이제 관측 영상인데요. 적외선에서는 안에서 별들이 생성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간에 있는 네뷸라 성운의 구조인데요. 성운을 가시광으로 관측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적외선을 관측했을 때하고 그래서 성간 번지를 피해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기 별들이 생성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진화하는 별들, 그다음에 별 생성이 굉장히 활발한 은하들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데 적외선은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좀 더 그 먼 은하 쪽으로 가서 보면은 저희가 적외선을 관측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좀 더 먼 우주를 이제 관측하는 목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점점 멀어지는 천체는 적색이동돼서 저희한테 관측이 되기 때문에 어, 적색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주 팽창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천체들을 관측하는 데는 좀 더 먼 천체는 적외선 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측하기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망원경들이 점점 이런 그 훨씬 더 우주 초기에 있었던 초기에 생성된 그런 처음 은하들을 관측하는 데 더 유리한 관측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주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주 망원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얘는 현재 요거는 그 중력적인 렌징 효과인데요. 앞에 은하가 굉장히 무거운 은하가 있고 뒤에 먼 은하가 존재했을 때 이 먼 은하들이 앞에 은하가 앞에 보신 저희가 망원경처럼 얘를 그 확대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 렌즈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 천체를 관측하는데도 이런 그 렌징 효과,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아까 설명드린 망원경 구조대로 그런 구조에 의해서 먼 천체를 관측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외선에서 저희가 충분히 더 잘 검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에서 많은 적외선 우주망원경들이 현재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많은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제임스 웹을 시작으로 제임스 웹뿐만이 아니고 유클리드,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개발 참여하고 있는 스피어엑스, 그다음에 더블 퍼스트 이런 망원경들이 결국 다 적외선 파장대에서 관측이 이제 수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딥한 관측, 그 제임스 웹과 같이 감도가 높은 관측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그 시야를 볼 수 있는 이런 망원경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앞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적외선 쪽에서 적외선뿐만이 아니고 우주망원경들이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작은 그 위성체를 활용한 UV 쪽에서 필름스라든가 저희가 적외선 쪽에서 미리스, 니스와 같은 이런 망원경들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제 과학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을 통해서는 갈렉스, UV 쪽에서 갈렉스, 그다음에 아카리라든가 스피엑스 이런 것들이 현재 적외선 쪽에서 저희가 같이 실제 참여했거나 실제 개발이 진행 중인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SPX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X는 새로운 관측적인 방식을 적용한 미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필터가 각각의 위치에마다 다른 파장대를 내는, 파장대를 투과하는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천체를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영상과 분광을 동시에 얻는 방식을 저희가 방식의 관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방식을 갖다가 영상 분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상 분광 방식을 사용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분광 관측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제가 니스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얻었고, 그런 개발 경험을 통해서 실제 2024년에 발사 예정인 스페이스 망원경, 스페이스 미션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스페이스 미션은 전천에서 영상 분광 탐사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얘기는 전천에서 저희가 분광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사의 중형 미션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2024년에 발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천문연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현재 저희가 개념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계를 다 완료하고 망원경에 제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 돌입한 영상들을 망원경의 디자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폐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폐막은 아까 설명드린 적외선에서는 다른 잡광의 영향을 굉장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잡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영상 분광을 통해서 영상과 분광을 동시에 얻는 관측 방법을 적용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발사해서 전천 영상을 얻게 되고 저희가 이를 통해서 과학 연구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